오늘 우리 40년 만에 우리 친구 최영구 박사와 나가 이제 뭐 신학 만담회라 그럴까 환담회라 그럴까 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히 얘기해 줘요. 죽어서 사는 생활을 하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공포스러울 것도 없고 뭐 항상 이겨놓은 삶을 하는 것이다. 그런 즐거움 속에서 지냈죠. 그러면 한 햇수로 94년부터니까 그렇죠. 예. 94년이면 만 20년이 안 됐네. 한 20년 넘죠. 94. 2020년이니까 한 6, 7년 됐죠. 아, 27년, 8년 되네. 아유, 그건 30년 그냥 병과 싸우면서 사회 생활을 해. 그러니까 이제 LA에서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신학도 가르치고 어린이들 그걸 마약한 아이들. 드락 에딕트. 아유, 특수 목회를 한 셈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책도 많이 썼지 않소? 예, 뭐 그동안에 주로 쓴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생활. 그 가운데 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유대인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도 여러 관점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나는 그거는 정곡이라고 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인식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수 있는 통로로 유대인을 세웠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놀라운 관점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사실 유태 사상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보면은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도 너무 기독교적 관점에서만 유대인을 보니까. 그렇죠. 어? 그 나쁜 놈들이죠. 기독교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보면 예수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게 아니고 이방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 그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그 여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예를 들면 뭐 예수를 죽인 기독교인 그러는데 유대인에게 물어보면 다르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유대인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사도신경 속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안 하고 왜 빌라도가 죽었다고 너희들이 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그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신경 속에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고백 안 하고 너희들 맨날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고 이렇게 쓰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사도신경만 봐도 기독교인들이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본다가 그렇지. 사실 그런데 그 유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멘델스존가가 이제 독일 가가지고 유덴툼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완성이 됐지 않소? 모든 걸 다 집합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줬냐. 참 좋은 말씀하셨네. 그게요. 뭐 탈무드를 이야기하고 탈무드 모르는 놈들이 지금 탈무드 해가 팔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면은 춘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그 사람이 그 계몽 유대인이요. 이 양반이 사이언스 오브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대학을 만들었다고 이거를 뭐 탈무드가 어떻고 유대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유대인 학을 정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멘델스존 그 대표적인 그걸 하스칼라라고 해요. 하스칼라. 대표적인 주자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멘델스존은 이제 본래 그 양반이 곱사가 아니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흡사가 된 거예요. 그렇소. 그래서 그 양반의 친구와 뭐 괴테니, 슈엘링 이 전부 그렇지. 독일의 가장 최고의 학자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 멘델스 존의 이야기로 그 선 재미있는 희곡이 있어요. 희곡이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을 변호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제 그 멘델스 존의 손자가 유명한 멘델스 존 교향악 그렇지. 최고의 교향악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3대로 쭉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개종을 했지만은 유대인이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유대인 그럼 돈이잖아요. 돈 이야기를 한다고. 시도가 놈 새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고 싶어서 번 게 아니고 중세 시대는 왕과 귀족과 천민밖에 없었다고. 아주 소수의 귀족이 있고 왕은 하나고 전부 천민 노예인데 유대인은 귀족에도 못 속하고 천민에도 못 속하고 유대인은 제4 집단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세만 해도 그 돈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할 천박한 직업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갈 놈들이니까 유대인에게 돈을 맡겨줘라. 거기서부터 돈이 시작되어지는 거지. 뭐 유대인이 지도계가 뭐 베니스의 상인이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유대인은 그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중세 기독교인들이 전부 천하다고 버린 거 너희들이나 이거 해먹고 지옥 가라. 그래서 생긴 것인데 그 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를 다 잡고 있는 연준을 잡고 있는 그 뭐 체이스 모건 같은 그런 회사 그게 노스차일도 아니고 노스차일도 또 그 양반들이 전부 그 당시에는 그 정부가 그 궁정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코드주라고 했다고. 코드주. 근데 그 중세 시대의 귀족도 대부분 글을 몰랐어요. 글을 아는 특수한 귀족이 있고 천민들은 뭐 글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유대인은 여자라도 글을 못 읽으면 안 되게 유대인의 전성이 그래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네가 글을 읽어야 하느냐? 글을 못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유대인들은 기하학, 수학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뭐 부기 같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누구를 쓰느냐 그러면 유대인을 불러서 재무장관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돈을 관리를 워낙 잘하고 또 그리고 정직합니다. 믿어도 될 놈들이다. 이놈들은 이 지구에 돈을 다 맡겨도 될 놈들. 너무 펜이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딱 애가 오니까 왕들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궁전 유대인의 시대가 한 200년 가까이 간다고요. 그게 뭐 나폴레옹 전쟁에 전부 참여하고 뭐 굉장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마호메교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기독교니 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동방 기독교사를 보면은 근데 마호멧이 이 사람들의 개종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썼다고. 그대로 유대인들을 그대로 믿게 하고 기독교도 그대로 믿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더 관심을 두어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왕정 이제 그 귀족들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하다가 나중에 한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개종을 시켰어요. 네, 개종을. 그 이제 7세기, 7세기부터 그렇지. 마호메트가 한 5세기까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갔는데 참 유대인이라는 게 지혜가 뭐냐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거기에 저 중심되는 사람들이 이제 회교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간 게 이제 얼마냐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제 전부 갔단 말이요. 그거를 이제 저 들어왔어. 유대학에서는 뭐라 그러나? 마라노라고 그래요. 마라노. 알맹이는 유대인인데 껍데기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캐고 보면 그놈들은 전부 유대인이라는 거야. 소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포르투갈, 스페인이 전부 다 전부 마오베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13세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쫓겨나기 그렇지. 시작했다고. 네.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화란으로 갔다. 맞아. 네덜란드. 예. 그 당시에 화란이 필 볼큼 나라인데 유대인이 들어가서 부자의 나라가 된 거야. 만들었지. 그 힘이 어디까지 왔느냐? 뉴욕까지 온 거예요. 그게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해요. 맞아, 뉴 암스테르담. 본래 미국의 식민지는 화랑끄요. 그렇지. 화랑끄. 화랑끄요. 맞아. 그게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그 마라노. 마라. 알맹이는 유대인인데 저 껍데기만 이제. 완전히 마오베트 같고 독일 사람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눈치를 가만 보니까 영국이 문을 열 것 같거든. 그때 크로멜이 수상을 할 때인데 거기에 사람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영국 가서. 근데 크로멜은 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세계를 멀리 바라본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가 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영국으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화란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화란이 죽고 영국이 일어서니까 뉴 암스테르담 유대인 끌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건 뭐냐? 돈이래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 하는 직업 가운데 가장 독특한 직업이 보석상이에요. 맞아. 보석. 맞아. 보석. 유대인이 가는 것마다 전부 보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이나 땅이나 집은 절대 안 삽니다. 쫓겨나게 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보석. 보석을 후주부에 넣으면 되고 입에 그 잡아도 생기 뿌리고 저 다음 날 가서 대변 보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 지금 세계 보석의 한 3분의 1은 유대인이 잡고 있잖아요. 심지어 남아프리카 그렇지. 이번에 저 영국 왕이 죽으니까 그걸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그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게 좀 유대인의 장난이라고. 그리고 유대인 그 남아프리카에 얼마 전에 일어난 대폭동이 유대인 폭동이거든. 유대인이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그 생산이잖아요. 다 잡고 있는 거래 그게. 그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85년에 이제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 이제 보석상에 들어가서 딸내미한테 보석을 사주려고 이제 갔더니 자기가 100주년이가 얼마 된대. 그 무조건 이게 얼마니 네가 똥값으로 줄 테니까 부르기만 하네. 이게 얼마 주겠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정말 부르면 되냐 그래. 뭐 1달러부터 부르래. 그래서 그건 좀 미안해서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탈지하게 나오네. 팔찌 하나를 들고 왔어요. 팔찌 하나를 이제 사가지고 유일하게 그 딸내미한테 해줬는데 그때 얼마 주고 사지 모르지만 그만큼 보석상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확인했어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돈은 아까 이야기한 그 궁정 유대인이다. 궁정 유대인.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 글을 유대인은 어린데 여자도 글을 모르면 안 된다. 무식한 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 유대인의 사고야. 최 박사가 쓴 그 유대인의 뭐 고향인가 그런 탈무드의 고향과 탈무드의 고향과 귀향 그런 책을 썼어요. 대단히 아마 우리 한국에서 많이 팔렸을 거예요. 많이 읽혀졌죠. 아마 많이 그래서 이제 개봉이 된 것 같은데 그 개봉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제 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근데 뭐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아까 이야기한 하나만 분명히 알 것은 궁정 유대인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 공국이잖아. 공국. 듀크들이 다스리던 왕이 있고 밑에
쉽게 말하면 그게 그 공장. 세습 제도지. 근데 이놈들 글을 모르니까 장부를 못 찍는 거예요. 그럼 글 아는 사람은 또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전부 돈 계산 다 하고 얼마 하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덕 봤습니다. 전부 이제 왕에게 다 바치는데 왜 돈을 만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금융이 생기고 주식이 생기고 어음이 생기고 이 전부 유대인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마르코 폴로가 뭐 12세기에 중국을 왔다 갔는데 그건 가짜라는 말이 있어요. 투델라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이미 10세기에 유대인은요 여행족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각자 우르에서 있었던 아프리카까지 그 지도 하나 없이 여행을 했잖아. 그뿐도 아니거든. 세계로 흩어질 때 그 10개국 부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족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야간에 오늘날 그 재정이 세계 재정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미국의 연준이 미국 정부권을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 정부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 거예요. 그게. 연준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은행들 조합이거든. 은행들 조합이 이제 돈을 찍어내고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연준 의장은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이번에 연준 의장 하던 여자가 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왕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죽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재무장관, 왕 밑에 재무장관을 해도 나이가 서먹고 나서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전부 회당에 기증을 다 해버렸어. 오펜하이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펜하이머를 모르면 그건 뭐 유대학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밑에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세계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센터가 영국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형제들이 뭐 세계를 잡고 흔들고 이달의 은행을 장악했고, 예. 그 저기 2차 대전에 예, 2차 대전에 돈을 이제 제일 많이 빌려준 게 영국이에요. 소외주 운하도 보니까 전부 유대인 돈이더라고. 소외주 운하로 가고 못하게 하는 거 전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가족들 그리고 그러니까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똑똑한 놈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저 새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자고 하는 건 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세계에서 최고 독일인데 유대인들이 설치니까 그러잖아요.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유는 많죠. 뭐 이놈들은 뭐 아리안족이 아니고 뭐 색깔이 검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벨상을 독일이 받는 노벨상의 80~90%가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도 노벨상 다 먹고 대학 교수 다 해먹고 뭐 의사 다 해먹고 변호사 다 해먹고 그래 이거 없애버려. 그러니까 명분은 많죠. 예수주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유대인들의 근데 그것하고 우리 한국과 연결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가운데 저 중동과의 연결 사실은 그 중동이란 것도 엄격히 말하면 성서 문화잖아요. 그게 다른 길로 가가 그랬지 중동도 성서 문화거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서 순화된다고 생각해요. 그 극단주의자는 없어지고 이번에 뭐 히잡 안순 여자를 뭐 이제 지금 예, 사형하게 됐죠. 이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화될 거예요. 아마 이란만 민주화가 되면 아랍 전체는 통일이 되게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아시다시피 그게 뭐 노래도 있었잖아요. 아라비아 공주는 뭐 하마스 공주는 그게 그 페르시아거든요. 그렇지. 가장 역사가 깊은 그 고레스가 거기서 나오고 하여튼 위대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줄기를 보고 싶으면 난 거기를 보아야 된다. 중동을 보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동 전체에 석유가 나는데 유대인만 안 났거든요. 유대인 나라는 석유가 안 나고 기름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석유 주고 왜 우리만 안 주십니까? 근데 자, 신명기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아니. 31장 무슨 말이 있나 그러면 예. 30.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모래 밑에 감추어진 보화를 너희 민족이 누리리라. 누리리라. 이걸 가지고 랍비들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래 밑에 보화를 숨겼는데 이 보화가 뭐냐 이거예요. 그 20년 전부터 모래 밑만 파는데 안 나오거든. 어디가 찾았나 그 바다 밑 모래 밑에서 찾은 거예요. 그 유전을. 맞아, 그랬어. 지금 이스라엘이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이 됐어. 저게 많이 나와요. 예. 아니 자기들 쓰고 남는 거 옛날에는 에집트에서 사가 어때 구실거리고 사왔는데 그래도 에집트 하면 제일 사이가 좋았거든. 지금 이집트에 그 기름하고 그 자연 그 가스를 판다고요. 바로 그 외에도 다 팔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정보가 있다. 모래 밑 숨겨진 보화가 내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걸 딱 가지고 모래 밑만 판 거예요. 바다 밑에서 나. 파니까 바다 밑에서 계속 나온다. 계속. 오늘 하여간에 오랜만에 우리 최하 박사 만나서 귀한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그러십시다. 이제 2회 우리 얘기를 내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